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섭생 추억, 즉 제가 지금은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생식 가루, 녹즙 이런 음식들을 드시지 말라고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그렇게 귀가 닳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저도 그 음식들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 믿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비슷할 겁니다. 자, 저는 수백 권의 건강서적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강요법도 직접 해보고 그런데 건강서적을 읽어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죠. 주로 이제 자연식, 자연식물식, 현미, 채식 이런 책들이죠. 대부분은 고기는 나쁘다. 자, 여기서 가공식품은 나쁘다는 건 누구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보다는 식물 위주로 먹어라. 녹말 음식을 먹어라. 대부분의 책이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건강 서적을 여러 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에 관한 책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고기를 먹지 말고 식물을 먹어라. 그리고 이왕이면 영양을 위해서 통곡식, 도정아진 현미나 통밀 이런 곡식을 먹고 그리고 채소도 이왕이면 생채소를 먹어라. 그리고 녹즙도 짜먹고 그리고 어떤 채소에는 항암 물질이 많다. 또는 무슨 특정한 영양소가 많으니까 챙겨 먹어라.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거의 피상적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당연히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어야 영양을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채소도 익힌 것보다는 생채소가 더 나아 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열심히 그런 것들을 먹었죠. 현미 100%에다가 콩, 잡곡, 그리고 채소도 되도록이면 생 잎사귀 종류, 그것도 여러 가지 수로. 저는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채식 뷔페 식당만 찾아다니고 고깃집에 갈 때는 채소를 싸가지고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녹즙기도 돌리고 아무튼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나 저희 집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나 또 이 톡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대충 다 아시는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 지인이 이 현미효소가 좋다 하면서 이렇게 초대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처음에 이런 음식들을 드시지 말라고 하면은 정말 황당한 소리로 들리죠. 지금 집에 콩이나 견과류 같은 거 잔뜩 사놓고 열심히 먹고 있는데 그걸 드시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무얼 먹으란 말이냐. 건강을 위해서는 1순위로 챙겨 먹어야 하는 식물들인데 도대체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런 소리도 이제 들리기 때문에 그럼 뭘 먹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제가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첫째 이유는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워 부패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콩이나 견과류를 조금만 많이 먹어도 방구가 많이 나오죠. 즉 대장에서 발효가 안 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쥐가 썩을 때 악취가 나죠.
그런 것처럼 음식이 부패할 때 그런 방구가 나오고 악취나는 변을 보는 겁니다. 색깔도 어둡고. 자, 그리고 아까 그 식물들을 먹으면서 또 이제 해독. 자, 왠지 피를 깨끗이 하려면은 고기를 덜 먹고 식물들 위주로 먹으면서 피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유기농을 찾아 먹고 또는 관장, 뭐 커피 관장, 레몬 관장, 간 청소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도 열심히 해봤어요. 그리고 부항으로 해독을 한다는 그 부항요법으로 피도 빼보고. 자,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아지는 게 없었어요. 뭐 특별히 저는 뭐 소화기가 건강해서 그런지 뭐 특별히 그걸 열심히 먹어도 뭐 악취변을 보긴 했지만 뭐 엄청 피곤하다 뭐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 어떤 날은 아침에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힘이 나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똑같이 잠을 잤는데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면서 운동하기가 싫은 몸이 처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음식들을 좀 많이 먹었을 때 방구가 많이 나오는 날 그런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읽었던 수백 권의 책과 몸으로 임상으로 느꼈던 그런 반응들 그리고 우리 소화기의 특성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떤 소화 과정을 거쳐서 영양 흡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흡수 동화율 그 음식의 흡수 동화율 그리고 왜 변이 물러지는가 악취가 나는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왜 그렇게 조리해서 먹었을까 이런 것이 전체적인 시각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단편 구슬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실로 꿰는 것처럼 어떤 이치가 하나의 논리로 꿰지는 게 그런 깨달음이 이어지면서 진면목 그러니까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섭생법은 영양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대장에서 부패하는 변을 만들어 흰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보다 못한 섭생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톡방에 1300명이 넘게 계시는데 이 톡방에 안 계시는 분까지 하면은 더 훨씬 많으시죠. 제가 이제 3년 전에 제 섭생법과 현민으로 교수 레시피를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톡방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들어오시면은 제가 일일이 그런 자료, 그러니까 현미효소 만드는 법이나 그 효능 또는 명수식 섭생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자료를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30분씩 통화하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한 3년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책도 이제 그 제 논리 이치를 담아놓은 책도 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책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자, 그 섭생을 저처럼 열심히 했던 분들은 금방 그 제 책을 읽으시거나 제 논리를 들으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왜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를 열심히 드시고 건강을 찾았다면 지금 고민할 게 없었겠죠. 여기까지 찾아서 현미요소를 드실 필요도 없었겠죠. 자, 그분들이 전부 다 철저하게 그걸 끊고 제가 권하는 섭생과 현미 누룩효소로 건강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비, 설사, 아토피, 피곤한 몸, 그리고 암 환자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이제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암 환자들이 이 효소만 드시면서 1년 넘게 살아계신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식물들을 드시지 말라고 하면은 저희 집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가셔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그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권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끊은 분일수록 확실하게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에서 발효가 완벽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설프게 지키던 분들도 나중에는 끊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은 본인이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영양학과 교수였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이 있겠죠. 그래서 평생 그런 아까 제가 드시지 말한 것들을 주로 드시면서 사람들한테도 현미를 먹어라, 뭐 생채소, 샐러드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권했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가셨는데도 그걸 못 버리고 드셨는데 완전히 버리진 못하고 이제 어중간하게. 자, 그런데 현미효소를 해서 드시면서 변이 좀 좋아지고 몸도 좀 가벼워지고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녹음 파일을 많이 올려드렸죠. 그런 식물들을 먹다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완전히 끊고 건강해진 분들의 그 녹음 파일을 들으시고 설득이 되어서 이제 그걸 좀 끊었답니다. 거의 이제 완벽하게. 그랬더니 변이 정말로 황금변이 되면서 몸이 진짜 더 변하더라. 그래서 완전히 끊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분이 처음에는 제 섭생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변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이것저것.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또 이걸 잊어버리고 또 먹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살이 빠지고 설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체질에 누구는 맞아서 현미가 괜찮고 뭐 체질식에서 그렇죠. 생채소가 괜찮고. 자, 이것은 체질에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나쁩니다. 자, 소화기가 건강한 사람은 뭐 그것 좀 먹어도 뭐 큰 차이는 못 느끼죠. 뭐 변해서 좀 냄새가 나고 뭐 방구를 뀌어도 크게 뭐 피곤하지도 않고 뭐 그냥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도 이걸 철저하게 끊으면 훨씬 좋아집니다. 황금색의 쾌변이 된다면은 훨씬 그 피곤함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이 자기는 그거 네 가지를 다 먹으면서 화장실도 잘 가고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대모산 좀 갔다 오면은 기진맥진해가지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자, 왜 피곤합니까? 그 조그만 산 좀 올라갔다 오면서. 자, 변이 완벽하게 황금변이고 끝까지 꼬들한 변이면서 변기물이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현미밥, 생채소, 콩을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절대 황금변이 되지 못합니다. 황금변이라는 것은 장에서 가장 발효가 잘 일어날 때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 즉 장내 미생물은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종류가. 근데 황금변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인 그 다양한 종이 증식을 하고 가장 적합한 형태, 그러니까 장내 환경에 가장 완벽한 생태계로 이게 증식을 합니다. 이 황금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첫째, 영양을 많이 얻었다. 둘째, 피가 깨끗해졌다. 셋째, 장내 환경이 좋아져 면역을 얻었다. 이게 징표입니다. 왜 영양을 많이 얻게 되냐? 근데 우리는 무슨 영양이 많다는 슈퍼푸드를 먹어야 영양을 많이 얻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슈퍼푸드, 무슨 항암식품은 전부 다 변이 나빠지는 음식들입니다. 자, 우리가 시래기는 슈퍼푸드라고 안 합니다. 말린 나물도 슈퍼푸드라고 안 하죠. 자, 우리가 말린 나물이나 시래기나 김치 이런 걸 먹으면 변이 좋아집니다. 자, 이런 것만이 진짜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장내 발효가 잘 되는, 즉 이 말은 장내 발효가 쉬운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경험치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50년 전에 먹었던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속이 편하고 변이 좋습니다. 변이 나쁜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자, 콩은 청국장 된장으로 먹었고, 생채소 안 먹고 김치나 말린 나물로 먹었고, 현미밥을 안 먹고 백미밥을 먹고, 견과류는 안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먹으면 반드시 변이 좋게 나옵니다. 발효가 잘 되면 왜 영양을 얻게 되냐? 우리는 두 군데서 영양을 얻습니다. 한 군데는 음식 자체의 영양, 즉 고기나 어떤 탄수화물, 이것을 내 소화기술로 직접 소화시켜서 영양을 얻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이 소화 잔여물을 발효시키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을 우리가 영양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장에서 발효되지 않은 것은 절대 내 영양이 되지 못하고 똥으로 나가버립니다. 즉 증식한 미생물과 그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들만이 장벽을 투과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이 됩니다. 그리고 미네랄도 이온화시켜서 흡수되는 형태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막걸리 발효가 잘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을 쉽게 표현하면 미생물이 가장 많이 증식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쉽죠? 미생물이 가장 많이 증식했다. 자, 그러면 발효가 가장 잘 되었을 때가 우리 입에 가장 맛있죠. 그래서 명인이 만든 발효 음식은 비싼 거죠. 명인은 미생물을 가장 많이 증식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효 음식은 맛있는 거죠. 뭐 영양이 증강이 안 됐으면 입에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영양이 없는 맹물을 우리가 맹물 맛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 간장은 맛있다고 그러죠. 감칠맛이 난다. 된장이 맛있다, 그 집 거는. 이 말은
발효가 잘 되었다.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은 미생물이 가장 많이 증식했다. 미생물이 가장 많이 증식했기 때문에 영양이 가장 많아진 거다. 자, 우리 대장에서도 똑같은 발효입니다. 발효가 일어나죠.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될수록 유익균이 가장 많이 증식했고 가장 많은 영양을 나는 얻었다. 이런 뜻이 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꼬들한 황금변입니다. 자, 꼬들한 황금변일수록 나는 많은 영양을 얻었다. 자, 현미밥, 콩밥, 생채소를 먹으면 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죠. 자, 그런데 현미효소를 드시면은 피부가 촉촉해지고 입마름이 낫고 변비 설사도 낫고 남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살이 찔까 봐 걱정이 되고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꼬들한 변. 여러분이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는 열심히 먹을수록 반드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을 절대 얻는 음식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극히 저조하고 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장내 발효가 잘 될수록 나는 충분한 영양을 얻는다. 자, 두 번째, 피가 깨끗해집니다. 어떤 원리로 피가 깨끗해지냐? 장에서 부패를 하면 부패균이 증식을 해서 부패균이 뿜어내는 독소가 피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면 피가 탁해집니다. 자, 그런데 부패보다는 발효가 주로 일어나면 많은 효소, 발효라는 뜻이 효소를 만든다. 이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 섭취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 효소는 청소부입니다. 피 속에 돌아다니는 쓸데없는 독소들을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가 동치미 국물, 그 농약 중독에 연탄 중독에 동치미 국물을 먹인 이유는 그 동치미 국물은 발효 과정에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효소가 피 속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장내 발효가 잘 될수록 피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피를 깨끗이 한다고 막 관장을 하고 커피 관장을 하고 뭐 매일 막 그 관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피를 뽑아내고 그러죠. 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면 우리 몸은 깨끗해집니다. 악취나는 변을 보면서 그거 백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피가 깨끗해진다. 황금변이 될수록. 자, 세 번째는 장내 면역이 좋아진다. 자, 아까 그런 식물들을 먹고 장에서 부패하면 부패균들이 많이 증식하니까 장내 환경이 나빠지는데 황금변이 될수록 장내 생태계가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장내 면역이 올라가서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고 면역이 높아집니다. 장벽이 튼튼해지고. 자, 그러면 아토피가 낫고 피부병이 낫습니다. 즉 면역이 올라갑니다. 장내 유익균, 생태계가 좋아야 면역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황금변은 이 모든 것을 건강 평균 점수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정말 평생 고질병이 낫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자기가 소화가 안 되니까 변비 때문에 또는 설사 이것 때문에 먹었는데 수년 동안 앓고 있던 피부병이나 아토피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안 빠진다. 또는 입마름이 사라졌다. 뭐 다양한 증상들이 개선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효소를 마시면 뭐 간에 좋냐, 암에 좋냐, 뭐 혈압에 좋냐,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우리 몸은 유기체라 모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세포는 자, 깨끗한 피 그리고 영양이 들어가면 정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섭생,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는 절대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부패해서 피를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낫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변을 만들면은 건강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에 효과가 있다. 우리 톡방에 계시는 한 분이 나이가 60인데 완벽하게 제 섭정을 따라서 하십니다. 현미효소 건더기를 이제 밥 대용으로 드시면서 약간의 고기 그리고 아주 단순한 섬유질 섭취. 본인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체력이 건강해진 게. 예전에는 그 식물들을 먹으면서 피곤하고 위장이 너무 불편했는데 위장도 너무 건강해지고 이 체력이 오전에 7km 조깅을 하고 오후에 헬스장을 다녀도 피곤함을 모르겠다. 그리고 50대 후반쯤 되면 여성들이 이 갱년기가 오면 생리량도 줄고 성욕도 줄고 질이 건조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듯 가슴도 커지고 생리량도 늘고 분비물도 많아지면서 사라지던 성욕도 다시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영양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양은 바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맨날 현미밥, 통곡식, 생채소, 녹즙 이런 걸 먹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리 먹어도 피부에 주름만 늘지 그런 회춘이 안 됩니다. 절대 영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시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믿음, 상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완벽히 끊지 못하시겠지만 한번 딱 마음 먹고 한 일주일만 철저하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과도한 섬유질입니다. 아무리 자연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최악이 뭔 거니?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를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고기는 안 먹으면서 반찬을 여러 가지 먹는 사람들입니다. 골고루 먹는 사람들. 그러면 과도한 섬유질 섭취가 돼서 그게 바로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입니다. 하루 종일 방구를 끼죠. 피부는 거칠어지고 마르고 악취나는 변을 보면서 섬유질 가짓수를 줄이십시오. 저는 청국장에다가 무, 양파, 호박 이런 것 정도 또는 팽이버섯 이런 것 정도 넣은 된장국에 깍두기 하나입니다. 보통은. 자, 제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상식이나 믿음,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 저는 지금, 예전에는 죽염도 뭔가 좋은 소금, 이걸 챙겨 먹으면 건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좋은 소금 챙겨 먹었죠. 그리고 또 좋은 기름을 위해서 생 들기름을 먹고 좋은 압착 올리브 오일 챙겨 먹었고, 자, 지금은 그런 거 전부 버렸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무리 많이 챙겨 먹으면서
변이 나쁘면 그건 다 그냥 독일 뿐입니다. 본질은 황금변입니다. 자, 내가 변을 봤는데 물론 지금까지 황금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도대체 황금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 교육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말씀 하시죠. 자기는 황금변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걸 끊고 효소를 마셨더니 정말 황금색이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먹은 음식에 따라서 좀 어두운 변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황금변이 자주 나오죠. 황금변이 아니라면 지금 뭔가가 섭생에 전술, 디테일한 전술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먹는데 현미요소 건더기와 백미밥을 한 7대3, 백미밥이 한 30%, 7대3으로 섞어서 저는 점심, 저녁 두 끼만 먹습니다. 밥 대용으로 먹고, 그 다음에 고기는 뭐 거의 매일 먹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반숙이라든가 또는 양념기 없이 고기는 좀 많이 먹는 편 같아요. 그리고 청국장 또는 뭐 깍두기, 김치 굳이 뭐 나물을 많이 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김이나 미역도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요. 나물도 거의 안 먹는 것 같고, 뭐 김치찌개 뭐 이 정도, 깍두기 이 정도. 물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더 이제 섬유질 섭취를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백미밥 비중을 높이고 그 건더기 그 비율을 좀 더 낮추는 게 좋겠죠. 그래도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변은 항상 뭐 잘 나왔는데 하루씩 건너뛰는 날이 자주 있었어요. 어떤 날은 뭐 오늘 봤으면 내일 나오고, 근데 어떤 날은 하루 건너뛰고 이틀 만에 나오는 날도 많았어요. 한 절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딱딱 한 번씩 아침에 오전에 나왔었는데 나이 먹을수록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시간도 막 어쩐 때는 뭐 아침에, 어쩐 때는 점심에, 또 어떤 때는 하루 건너뛰고. 제가 현미요소를 마시면서 제 섭생을 지켜도 이제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현미요소 건더기를 밥 대용으로 먹으면서 정말 더 변이 황금변이 되면서 이게 고쳐지더라고요. 딱 지으면 점심을 탁 먹고 나면 변이가 오고 바로 변을 봅니다. 즉 하루 건너뛰던 게 없어지고 규칙적으로 변이 되더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황금변이 될수록 가장 이상적인 장내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대장은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장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탁탁 제 시간에 꼬들한 변을 보죠. 네. 자, 그래서 황금변을 만들면 변비가 저절로 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잡한 기전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어떤 기전으로 변이 안 나오고 딱딱하게 굳어질까? 근데 변비를 보는 분들은 반드시 그 변이 아주 어두운 색깔이죠. 황금변이라면 변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황금변, 즉 가장 발효가 잘 될 때 우리 대장은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서 변이를 일으키고 배변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자, 이 시업 빠진 밥을 맛대가리 없어 어떻게 먹냐. 자, 그런데 이 흰밥하고 섞어서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보면은 먹지 말아게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완벽한 황금변을 만든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무엇인구니? 체력이 놀랍도록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한 분은 그 생리혈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죽은 피처럼 어두운 색깔인 줄 알았는데 이 효소를 드시고 정말 그 선홍색의 생리혈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을 얻기 위해서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를 먹는데 이것은 정말 힘쓰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현미, 채식, 뭐 생식, 생현미를 먹고 몸에 좋아졌다는 얘기하죠. 그것은 영양을 얻어서가 아니고 영양실조로 살을 뺐기 때문에 좋아진 겁니다. 살이 찐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 식물 위주로 먹고 병을 고치고 나서 책을 쓴 사람들이나 간증하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식물 위주로 먹고 뭐가 좋아졌다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대부분이 뚱뚱한 사람들입니다. 자, 현미밥을 먹고 혈압이 떨어지고 뭐 콜레스테롤이 떨어졌다. 현미 어떤 특별한 효능이 그걸 고쳐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죠. 현미 먹어서 떨어진 건 떨어진 것인데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죠. 현미의 효능을 얻어서가 아니고 영양을 얻지 못해서 살이 빠져서 얻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식을 하면은 혈압도 떨어지고 지방간도 좋아지고 뭐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까맣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식으로 영양을 얻어서 좋아진 건가요? 해독입니다. 해독. 살이 빠지면 우리 몸은 저절로 독소가 제거가 되면서 몸은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게 특정한 효능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의사인데 비만으로 여러 가지 성인병이 있었어요. 1일 1식이라는 책이 있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고기나 뭐 야채, 뭐 현미밥을 챙겨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흰쌀밥에 고깃국에 그냥 된장국 이렇게 먹었는데 살이 20kg 빠지면서 얼굴이 동안이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온갖 성인병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1일 1식으로 영양을 얻어서 건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살이 빠지면서 해독. 자, 소식이 좋은 이유도 바로 해독이고 대장에서 부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안 변합니다. 안 받아들이죠.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 한번 변이 좋아지게 황금변이 되게 한번 섭생을 한번 바꿔보세요. 자, 장내 면역이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책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서 막상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 섭생을 가리킨다는 거죠.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는 장내 미생물을 양육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진짜 이 음식들이 장내 발효가 잘 되는 음식이었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이미 다 건강을 찾아버렸을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정말 골병되는 음식들입니다. 0.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도 과거의 제 생각과 비슷하실 겁니다.
뭔가 좋은 걸 챙겨 먹고 유기농을 챙겨 먹고 좋은 소금, 좋은 기름, 그리고 스텐만 쓰고 플라스틱 안 쓰고 뭐 그런 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식물들을 위주로 먹고 고기는 좀 안 먹고 이게 바로 건강식의 모범 답안이 아닐까. 자, 그것은 절대 모범 답안이 아니다. 우리는 황금변을 갈망하면서도 전혀 그 황금변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전술, 지혜는 전무합니다. 오히려 방해를 하는 섭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그 식물들은 영양을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먹지 않았다는 거. 황금변을 만들면 가장 빨리 몸이 변한다는 거.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